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해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과 법은 올 한 해 이슈가 된 사건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혜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른바 N번방 사건이었죠. 네.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찍고 이걸 텔레그램에 유포해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네, 일단 박사방의 수장 조주빈은 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1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주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1억 600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한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서 피해자들에게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하면서 중형을 선고했고요. 특히 조 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공범들도 항소한 상태인데요.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 N번방 사건으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관련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올해 4월과 5월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해당 법안들은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것이니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사건도 알아보죠. 올해 특히 아동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 학대한 의붓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동고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네. 법원은 지난 9월 살인, 아동학대, 특조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재판에서는 법원이 과연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를 적용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네. A씨는 첫 번째 가방에서 더 작은 가방으로 바꿔서 피해 아동을 감금했고 가방 안에 갇힌 아동이 여러 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 행동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네. 자, 최근까지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올해는 유독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방학대 사건 외에도 친모와 계부가 쇠코챙이와 프라이팬으로 2년 동안 아동을 학대해서 아동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였고 네. 그 아동이 견디다 못해서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생후 16개월 영아를 입양해서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나 라면 형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동복지법 등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이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홀로 이 파쇄기 작업을 하던 김재순 씨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노동 환경에서 비상정지 리모컨도 없었으며 관리 감독자가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전형적인 산재 사고로 진상조사되었고요. 네. 특히 김재순 노동자는 25살의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지만 어떠한 근로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조선운두 사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1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차 재판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다른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가 됐는데 네. 지금 국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열린 법안 소위에 애초 여당이 발의한 법안보다 훨씬 후퇴한 정부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산재 예방 효과보다는 기업 투자와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5배 이하라는 상한선 규정이 새로 포함되어 있고요. 법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5%이고 산재 사망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부안은 정작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근로 환경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록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월 8일 전까지 시한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올 한 해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